저희 머신을 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머신을 처음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SMP 때문이에요. 이 SMP 같은 경우에는 도트로 점을 찍는 거잖아요. 이 도트로 점을 찍는 건데 이 도트로 점을 찍을 때 이 기술, 기본적인 기술은 사람 손보다 기계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기계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사실은 지금 SMP를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이 부분이 뭐냐면 머무르기, 스테이 기능이에요. 저희만 갖고 있는 이 스테이 기능을 모두가 보편적으로 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기계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능 때문에 지금 타 머신을 갖고 있는 원장님들도 이 머신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물론 이 오토 핸드피스 이 기능이 지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핸드피스가 두 가지죠. 핸드피스는 뚱뚱이 핸드피스하고 일반적인 반영구 핸드피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 반영구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끔 세팅이 돼 있고요. 이 뚱뚱이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 설명부터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의 구성은 아답터가 있고요. 이제 아답터를 맨 왼쪽 여기에 꽉 꽂으셔야 돼요. 꽉 꽂으시고, 그 다음에 뚱뚱이 핸드피스 꽂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핸드피스 꽂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풋페달을 꽂는 거예요. 풋페달을 꽂고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에 오토 닷이라는 이 기능이 자동으로 눈썹도 수지도 하고, 그 다음에 SMP도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얘가 딱딱딱딱딱딱 때려주면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이 간격이 느슨하게 되기도 하고, 점의 간격이 조밀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SMP를 할 때나 아니면 반영구 눈썹을 할 때나 입술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영구 화장 기능입니다. 반영구 화장 기능은 SPMU라고 돼 있어요. SPMU,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SPMU. 요 기능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블루 단계에서 움직입니다. 블루 단계에서. 이 오토닷 기능 같은 경우에는 레드 단계에서 보통 많이 쓰여요. 블루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반영구 시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보통 사용을 할 때는 반영구, 머신 그라데이션 이런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라인이나 머신 그라데이션이나 입술 사용을 할 때 블루 단계에서 5단계에서 8단계 정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받침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태블릿 PC 받침대예요. 네. 저희 거치대는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여기. 인스타는 여기. 네. 저희 거치대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이 타투 기능이 있어요. 타투 기능. 여기에서 SPMU 기능에서 일반적인 반영구랑 그리고 SMP 수압으로 하시는 분들은 SPMU 요 단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타투 기능 한 번 더 누르면 타투 기능이에요. 이 타투는 두피 타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피 타투. 여기에서 바로 스테이가 설정이 돼요.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설정이 됩니다. 스테이는 머무르다죠. 그러니까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수압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압으로 하더라도
또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게끔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던 아니면 깊이 조절을 하던, 그건 감각이죠. 감각을 기계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감각을 기계에 세팅을 해서, 또 우리 전통 기술을 배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일 때 이게 남는다 안 남는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기계에 스테이 기능을 설정을 해서 이 파워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파워를 조절을 해서 세팅을 딱 해놓으면 누가 와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MP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SMP는 반영구처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5명 정도, 하루에 한 5명 정도 시술을 하는데, 부위별로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 오토 기능과 병행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분, 25분 하면 오토만, 이 뚱뚱이 핸드피스로 사용하는 오토 기능으로만 만약에 한다라고 봤을 때 정수리 이만큼, 이 정도 면적 하는데 한 5분? 10분? 5분, 10분 정도 걸리고, 윗머리 전체 하는 데는 한 20분? 30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 기능은, 이 타투라고 적힌 스테이 기능은 아마 전통 기술을 배우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안 배우신 분들은 이 스테이 기능은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 조금만 머물러도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테스트 삼아 해볼까 하다가 한 명 인생 조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람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좀 경력이 오래되신 원장님들은 두피 문신 되게 쉽지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찍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니들을 막 그런 경우 있었어요. 반영구 니들 알죠? 반영구 3피 니들 이걸로 찍어가지고 점 이따만하게 만든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전통 기술로 하나하나 도트를 찍어서 하는 걸 하고 싶다 하면 가까운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아카데미라든지 어디서 배우던 간에 전통 기술을 마스터를 하고 배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통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활용을 하기에 좋게끔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두피 타투 기능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숨은 기능.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세 번째,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2초를 딱 누르게 되면 얘가 파란색으로 변경이 돼요. 이건 뭐냐, 정말 타투를 하는 사람들, 진짜 바디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값이 얘는 굉장히 파워가 조금 셉니다. 세기 때문에 저는 타투를 안 하지만 타투를 하는 원장님들도 이 기계 하나로 모든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실은 이 기계 하나를 가지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오토닷 기능, 이 뚱뚱이 핸드피스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정말 아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원장님들이 입술이라든지 아니면 눈썹, 수지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두피, 오토 시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뚱뚱이 핸드피스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원장님들이 선호를 하고 매력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서브 기능으로 MTS도 할 수 있고 그로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계를 구매하신 분들은 요거 레시피를 다
다 드려요. 그리고 레시피가 지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희는 수강생 단톡방이랑 저희한테 세미나 오셨던 원장님들 단톡방에는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제 받아보시고 원장님들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포항 원장님 대박이죠. 네, 머신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뚱뚱이 핸드피스랑 또 날씬이 핸드피스에 어떤 니들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네. 이 기능들은 이제 버튼 누르는 건 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자, 뚱뚱이 핸드피스를 설정을 하면 파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워 설정은 때리는 힘을 말하거든요. 한번 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찍어줘요. 찍어주는데 한 번 찍을 때 땅 때려주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보통 3에서 5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3에서 5 정도 또는 두피가 좀 약한 분들은 2, 3 정도. 이제 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뚱뚱이 핸드피스에만 사용하는 니들이 5가지가 있어요. 여기 전용인데 반영구 핸드피스에도 호환이 되는 니들이 있습니다. 호환이 되는 게 퀵 SMP 3P랑 퀵 SMP 1P는 반영구 핸드피스에 꽂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라클 플러스도 반영구 핸드피스에 꽂아서 스윙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퀵 SMP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할 때 그냥 일반 수압으로 하는 경우, 수압으로 찍는 경우에 얘네들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센터 니들이랑 아웃사이드 니들이 있는데 이 센터 니들이랑 아웃사이드 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뚱뚱이 핸드피스 전용이에요. 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머신에 꽂아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찍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찍어주는 기능이 파워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 핸들 앞쪽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희 머신 또는 비슷하게 생긴 머신에 사용이 가능한 니들이고요. 일반 핸드피스에 사용하는 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술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 이 말랑 고무판이 있어요. 말랑 고무판에 자 입술 한 걸 보여드리면 얘가 굉장히 사람 입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3P로 했을 때 진짜 우리 직원이 5시간 걸렸어요. 3P로 했을 때 5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센터 니들 하고 그 다음에 미라클 플러스는 바늘 하나짜리가 2개로 벌어져 있거든요. 자, 2개로 벌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바늘 하나짜리가 2개로 벌어져 있는데 소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 많이 크진 않아요.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린 것도 소리가 되게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마이크를 제가 여기 달고 있어서 이제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고요. 네, 얘로 했을 때 얘랑 이 센터 니들로 했을 때 입술을 했을 때 진짜 빠르게 끝나요. 데미지도 없이 뿌리는 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네. 그래서 일반 핸드피스에 요즘에는 잘 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지 눈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콤보 눈썹을 많이 합니다. 엠보랑 그 머신이랑 같이 들어가는, 또는 엠보랑 수지랑 같이 들어가는 콤보 눈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콤보를 할 때 원래는 제가 뭘 썼냐면 손으로 이제 수지를 하거나 아니면 3P로 했었어요. 3P로 반영구 3할 니들로 뒤쪽을 했었는데, 그걸로 하는 것보다 이 미라클 플러스 니들로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한 5분에서, 한쪽 눈썹에 한 5분에서 8분 정도? 그 정도면 정말 손으로 찍은 듯이, 굉장히 뿌린 듯이 나오기 때문에 착색이 그냥 다 돼요. 착색이 그냥 다 돼서 나중에 리터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수지 콤보다 하면 저는 비전 머신만 찾죠. 플러스 니드라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세팅. 자, 기기 세팅은 파워는 눈썹 할 때 저는 한 3에서 5 정도로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피부가 다르잖아요. 피부가 다른데 파워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팅 값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자, 머신 수지 눈썹 할 때 레드 16에서 레드 18. 레드 수지 눈썹 할 때 기본적으로 뒤에 면 채울 때는 저는 18단계에서 해요. 그리고 앞쪽 할 때는 16으로 낮춥니다. 앞쪽만 낮추면 돼요. 한 3번 정도만 돌려주면 됩니다. 뒤쪽 면 채울 때는 18단계. 여기서 우리 원장님들이 그 수지를 손으로 찍은 원장님들은 아마 현타올 거예요. 아마.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풋페달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얘를 눌러버리면 누르면서 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풋페달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세로 방향으로 니들 들어요. 그리고 이 스윙을 할 때 바늘을 너무 누르시면 안 돼요. 너무 누르시지 말고 바늘을 가볍게 들고요. 앞쪽에는 그립 테이프를 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뚱뚱이 핸드피스를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약간 쥐는 게 일반 핸드피스보다는 좀 두꺼워서 조금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립 테이프를 감으시고요. 끝에서부터 전 지금 205번으로 하고 있는데,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205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사람한테 할 때는 무조건 수지는 203번이에요. 골드 브라운. 바늘을 2, 3mm 빼더라도 끝 조금만 가볍게. 색칠 공부하듯이 이렇게 문질문질. 남자분 수지도 203번으로 해요. 자, 앞머리 부분 할 때 16으로 요 정도만 해주면 돼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지는 무조건 203번이에요. 205번은 여자분 엠보 눈썹, 206번은 남자분 엠보 눈썹.
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터치를 많이 하십니다. 진하게 해달라고 간혹 검정으로 해주세요. 이런 고객님들 계신데 그분들은 검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한 걸 원하는 거거든요. 손님들이 검정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검정으로 해주시면 완전 푸르게 빠집니다. 그래서 눈썹은 절대로 이제 검정으로 해주시는 거 아니고요. 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205번을 조금 섞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203번으로 여러 번 터치를 해서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몇 분 했어요? 1, 2분 정도 한 것 같은데 1, 2분 정도 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컬러 나온 거. 이 바늘 두 개를 피부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닿아서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 어떤 테크닉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굉장히 고르게 뿌려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거친 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퀵 SMP 3P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바늘을 꾹 누르시는 거 아니고요. 바늘을 2, 3mm 빼지만 살짝 들어서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기계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온리 테크닉으로 해야 되는 건 테크닉으로 해야 되지만 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시간이 금이잖아요. 파워 3입니다. 모두가 3은 아니에요. 왜냐, 이제 피부가 조금 말랑하신 분들이 있고 굉장히 또 얇은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워는 고객님 피부에 따라서 한 2에서 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3에 놓고 했을 때 원장님들이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너무 아파한다든지 만약에 입술을 냈는데 입술에 멍이 든다든지 그러면 파워가 센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파워를 낮춰야 되겠죠. 니들이 재사용이 안 되죠. 니들은 일회용 쓰셔야죠. 재사용을. 네. 그리고 지금 눈썹 하나가 다 끝났습니다. 하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 시간을 쟀어야 되는데 제가 그 타이머를 갖다 놨었는데 자, 눈썹 하나가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대로 거의 착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거친 점을 원한다 하면 퀵 SMP 3P 퀵 SMP 3P로 하시면 조금 더 거친 점에 이런 점 느낌이 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고요. 그리고 이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보시면 제가 퀵 SMP 3P를 꽂아서 이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점의 느낌은 면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장 세게 조절을 한 거예요. 그 속도를. 자, 퀵 SMP 3P입니다. 10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 오토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저는 12에서 18 이 정도 구간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의 간격을 얼마나 넓게 할 거냐, 얼마나 좁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죠. 눈썹을 한다면 이제 눈썹을 여기는 18단계에서 이제 수지로 면을 채우고요. 앞쪽에 넘어갈 때만 16으로 해서 두세 바퀴만 돌려주시면 돼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도 여기를 막 여러 번 터치 안 해도 돼요. 두세 바퀴만 돌려줘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머신을 잘만 활용을 하면 원장님들이 어떤 머신을 사용을 하던 간에 테크닉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색소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 정답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지 피부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두피의 어떤 깊이라든지 안착되는 색소의 진하기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머신을 이해만 잘하시고 이 세팅 값의 기준만 갖고 있으면서 내 손의 속도에 맞게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움직이는 손의 속도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속도예요. 제가 움직이는 손의 기본적인 속도는 이거예요, 이거. 이 오토 핸드피스를, 뚱뚱이 핸드피스를 사용을 할 때 여기에서 제가 세팅 값을 정한 거고요. 원장님들이 만약에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또 달라지겠죠. 네, 저보다 천천히 움직인다면 점의 밀도는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원장님들이 기본 세팅값 여기 세팅 적어 놓은 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눈썹이나 이제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고, 자, 이 뚱뚱이 핸드피스로 센터니드를 사용을 할 때는 센터니드를 이 바닥면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마네킹을 사람 두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시면 이 센터니들로 오토로 하는 기능은 이 오토로 해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얘네들을 채울 수가 있어요. 채워서 수익을, 고소득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개의 바늘이 딱딱딱딱 찍히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 찍는데 진짜 한 10분? 5분, 10분 정도? 이만큼 찍는데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냥 되는 거예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바늘이 빠지는 시간하고 또 눌러서 움직이는 원장님들의 손의 시간하고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손을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두피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그냥 대고 있습니다. 그냥 대고 이 핸드피스 잡는 법은 자 꿀팁이에요. 요렇게 걸어요. 저는 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핸드피스가 조금 처음에는 버겁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요. 걸어서 엄지를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내서 편안하게 그냥 연필 잡듯이 편안하게 걸쳐서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돌리실 때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돌리면 안 되겠죠. 바늘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피에 옮겨 다니면서 두피에 그냥 밀착한다 생각하시고 누르지 않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1mm만 빠지게 돼 있어요. 얘를 어떻게 미리수를 설정하나요? 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플라스틱 부분이 받치고 있어서 딱 1mm밖에 안 나와요. 1mm밖에 안 나오는데 다 나와도 1mm. 바늘을 길게 빼도 1mm. 근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두피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땅땅땅땅땅땅 때리면서 이 두피가 통증이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치는 듯한 이런 느낌과 이 바늘의 느낌이 동시에 오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너무 나오게 되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걸 휩쓸고 가면서
절대로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원장님들이 시술을 잘 하시게 되면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아요. 이 앞머리 부분은 헤어라인 부분이에요. 이 헤어라인 부분 센치로 따지면 한 8cm, 6cm, 6cm에서 한 8cm 정도는 아웃사이드 니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사이드 니들은 0.75mm입니다. 자, 아웃사이드 니들이 이 앞쪽 사이드 부분 여기까지. 구렛나루는 욕심내지 마세요. 오토로. 구렛나루는 수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수압을 병행을 하게 되면 단가를, 고단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 기능만 사용을 한다면 명암 한 장 크기에 2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명암 한 장 크기에 수압으로 들어갈 경우에 40에서 60 정도를 받아요. 나는 더 고가를 받고 싶다 하면 전통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고가를 받고 싶고 나는 모든 피부에 이걸 다 사용을 해서 SMP를 정말 정교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전통 기법을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요. 이 오토 기능은 정수리 또는 가르마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오토를 사용하는 거는 M자 이마에서 앞머리 부분은 저는 헤어라인 결로 들어가요. 결로 들어가면서 M자가 심한 분들 있죠. 심한 분들은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명암 한 장 한 장 해서 내 얼굴은 비치지 마. 너무 부담스러워. 명암 한 장 한 장 해서 단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SMP를 접목을 했을 때, 헤어라인 손님이 오셨을 때 헤어라인만 했을 때랑 여기 SMP가 같이 들어갔을 때랑 단가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만족도도 그만큼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압이랑 오토랑 병행하면 가장 좋고요. 오토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빛 반사를 없애줘요. 전체적으로 까만 느낌. 근데 자세히 보면 점으로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수압으로 했던 것만큼 또렷한 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늘이 하나짜리가 도트를 찍어주는 게 굉장히 조밀하게 찍어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딱 느낄 때 그냥 수압으로만 했을 때는 점의 느낌, 도트 느낌이 살아있으면서 어둡게 하려 그러면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의 어떤 파우더 뿌린 느낌을 원한다 하면 오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토만 들어갔을 때 이 느낌은 빛 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빛 반사가 거의 없고 뭔가 파우더 뿌린 듯한. 그렇다고 얼룩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그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하셔서 얼룩이 없게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천천히, 저는 천천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천천히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롤링 또는 약간 지그재그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그재그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 롤링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내면 얼룩도 질 뿐더러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겹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겹치면서 들어가면서 한 자리에 최하 한 3번 정도, 3번에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5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3번에서 5번 정도를 조밀하게 겹치면서 아랫부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색소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랫부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이 덮여져 있어도 가르마를 정확히 타셔서 하시면 돼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만큼 쿠션이 있겠죠. 머리카락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떠 있겠죠. 그러면은 약간 눌러줘야 됩니다. 두피에서 닿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머리카락 쿠션 때문에 떠 있는 부분은 원장님이 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눌러주되 두피에서 많이 누르는 건 아니에요.
자, SMP 오토 기능을 사용할 때 18단계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금 까맣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 정도 놓고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이드로 짜서 한 부위에 이 정도씩, 저는 이 정도 간격으로 놔요. 자, 12예요. 이 정도 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머리카락이 있죠.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색소가 없어요. 색소가 없고 옆에 이 정도 갔을 때 한 방울이 더 떨어뜨려져 있어야 작업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때그때 찍으려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새 펌핑을 해놓고 들어가요. 누르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전 맛이 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아랫부분이든 윗부분이든 다음 시술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면 손님들 시원하다고 하세요. 느낌이 어때요? 그럼 아프세요? 아니요, 시원한데요? 정수리 부분 거의. 원래 사이드 부분은 통각점이 조금 더 많아서 약간 뒷머리 정수리 부분보다는 약간 통증을 조금 더 많이 느껴요. 자, 한 번 더 가야 되죠. 위에 윗부분에 제가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12로 파워는 3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당연히 이 면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세워야 되겠죠. 두피에도 수직으로. 이 롤링 할 때 원장님들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핸드피스도 조금 무겁고 이제 롤링이 처음 해보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뭉쳐요. 얘가 핸드피스가 맷돌처럼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맷돌처럼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묻은 색소 이걸로 닦아내요, 저희는. 자, 쇼핑몰에 판매합니다. 자, 타투 클렌저예요. 타투 클렌저. 자,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자,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덜 들어갔죠? 가운데 부분은 제가 이 2줄로 갔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여기 가고 겹쳐서 가고 그 밑에 겹쳐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린다고 위에 하고 아랫줄 했어요. 자, 가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2번 정도 해도 되겠다. 만약에 1차 시술을 하고 2차를 오셨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먼저 밀도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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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그리고 아랫부분 또 이렇게 밀도를 맞춰드립니다. 이러면 전혀 얼룩이 안 져요. 정말 착색이 잘 돼요. 정말 착색이 잘 되면서 뭔가 흑색 뿌린 듯한, 손으로 수압으로 이 정도를 찍으려 그러면 정말 한 8회 정도 해야 될걸요. 8회 정도 이상은 해야 될걸요. 근데 한 번에 이 정도로 깔아놓으면 1회차 시술에 저는 보통 1, 2회차 시술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 수압으로 먼저 찍고 나서 이 오토로 하거든요. 근데 오토만 할 줄 아는 원장님들은 오토를 하고 나서 오토를 하고 또 횟수는 한 3회 정도? 얼룩지지 않게 오토로만 하면 되겠죠. 금액은 절반, 일반 가격의 절반. 명암 한 장 크기에 보통 한 20만원? 25만원? 오토로만 할 경우에. 수압으로 할 경우에는 한 2~3배 정도 받습니다. 수압과 병행을 했을 때. 자,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걸 보여줘. 자, 보이세요? 이게 정말 많은 점들로, 여기가 점들로 찍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느낌을 낸다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겠죠. 한 번만. 근데 손님들은 뭘 원하냐? 이 시술을 딱 해보면 원장님 더 까맣게 해주세요. 더 까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센터로 밀어주시면 돼요. 수압을 하는 원장님들은 수압을 하시고 같이 병행을 하시고 정말 한 번만으로도 빗번짐이 확 사라집니다. 일단 뚱뚱이 핸드피스 오토닷 모드를 사용을 하시고요. 오토닷 모드에서 파워를 조절을 합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2 또는 3 요 사이로 조절을 해요. 오늘 마네킹이기 때문에 3 정도, 파워를 3 정도로 조절을 하고요. 이 빠르기는 보통 이 속도는 12 정도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12에서 15 사이.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10 정도에 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12 정도에 놓고 파워는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3으로 설정을 하고 2에다가 놓으셔도 돼요. 얘는 고무판이기 때문에 3으로 설정을 해서 시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인을 한다. 라인 작업을 할 때는 일반 니드를 사용을 한다 했죠. 일반 핸드피스에 일반 1R 또는 3R. 라인을 할 때는 SPMU 모드로 바꿔요. SPMU 모드에서 블루 8, 조금 센 감이 있다. 블루 2에서 5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손님 피부에 따라 본인의 핸들링 속도에 따라 속도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2, 3mm 길이로 조절을 했고요. 색소를 찍을 때는 충분히 색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쭉 대고 있어요. 충분히 머금었죠. 자, 시작할게요. 머신하고 재료가 준비되신 분들은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해야 더 잘 보이겠지. 바늘 깊이 넣지 않아요. 바늘은 가볍게 롤링. 바늘 각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텐션을 줘야죠. 네, 텐션은 줘야 돼요. 근데 텐션을 너무 짱짱하게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윙을 할 때는 텐션을 짱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할 때는 텐션을 그렇게 짱짱하게 안 주셔도 돼요. 엄청 크게 들려. 되게 작은데 소리가. 네. 손님들 주무시는데. 지금 정도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네. 자, 한 번만 롤링해서 들어가도 굉장히 착색이 잘 됩니다. 색소 좀 흔들어줘. 상호야, 흔들어서 다시 좀 짜줄래? 시끄럽지 않다. 그런 거 없어. 니들 TV 입술에 닿도록 찔러서 시술하라고도 하던데 니들 끝만 닿도록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차피 이 미라클 플러스 니들이 TV 닿아도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데미지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럼 손님들이 조금 아픔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줌을 좀 해달래.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할 때 다 넣지 않습니다. 그냥 끝만 살짝 돌려서 끝만 넣어요. 끝만 이렇게 터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이걸로 써주면 좋겠다. 이것도 말씀드렸나? 입술도 방수밴드 붙여요. 어떡해. 누구야? 어떻게 식사 안 하실 건가요? 입술을 어떻게 방수밴드를 붙여? 최대한 안 닿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방수밴드 양치를 하실 때요. 너무 오랫동안 입술에 묻히면서 양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방수밴드는 입술에는 못 붙이죠. 어차피 물이 들어가는데. 원장님 네. 허리 가방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하대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 허리 가방 계속 차고 있어서 이걸 차고 있어야 마이크를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궁금하신가 봐. 보물 들어있어요, 보물. 저 기계로 하면 일반 3T로 하는 것보다 고통이 덜하나요? 고통은 별로 없는데, 통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술자의 테크닉이나 아니면 연고로 좌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고나 시술자의 테크닉. 너무 깊이 찌른다든지. 자, 제가 앞에 설명하고 또 이 색소를 조금 잘못 써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안쪽에 투피로 일단 했고요. 안쪽에 센터로 들어갈 거예요. 바늘이 피부에서 나오면 아파하는데 한번 피부에 들어가면 누른 채로 문질문질 해야 하나요? 이렇게 누른 채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누르는 거 아니고 바늘이 피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누른 채로 할 것 같으면 바늘을 1mm만 빼야죠. 1mm만. TV 쭈야님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래요. 장갑 하나만 줘. 이거 오일 때문에. 입술 얇은 분들은 라인 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손님이 라인을 만들고 싶으면 라인을 따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라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라인을 진하게 해주진 않아요. 옛날처럼 진하게 해주진 않고 그냥 센터 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올려요. 레벨을 한 15 정도로.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볼륨을 조금 낮추세요. 충분히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색소의 중요성 정말 원장님들이 색소를 잘 안 흔들어서 색깔이 연하게 들어가는 아이라인 같은 경우 대충 흔들고 쓰시면 연하게 발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탈각률은 많지 않아요. 탈각률은 거의 그대로 착색이 돼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머신으로 했을 때 탈각률이 좀 많잖아요. 탈각률이 7, 80% 탈각률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 머신으로 뚱뚱이 핸드피스로 하는 경우에는 탈각률이 얼마 안 아레이드 안 하시려고요? 사람한테 할 때는 너무 빠르게 하면 조금 점이 조밀하게 찍힐 수 있으니까 사람한테 할 때는 한 15, 13이나 15, 10에서 15 사이에 원장님들 손 빠르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손이 좀 빠르면 약간 더 빠르게 하고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면 조금 더 느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간을 색소로 너무 잡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빠르게 돌렸어요. 몇 시에요? 9시. 남자 고객님 중에서도 입술 성형도 하시는 분 좀 있어요. 칸다디아인가? 그거 네. 뭐지? 칸다디아 네. 어떤 그 병인가요? 그게? 어떤 그 칸다디아가 있는 분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입술에. 입술에. 네, 맞아. 네. 하얗게, 색깔이. 그리고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좀 생기 있어 보이게 컬러를 바른 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기 있어 보이게 입술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남자분들 할 때는 약간 틴트로 해주는 게 좋겠죠. 풀립 라인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틴트로 가볍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되게 예뻐 보여요. 입술 하시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겠대요. 그죠. 너무 재밌네요. 오늘 오골드님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자, 색소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흔들어졌을 때는, 제가 지금 얼마 안 했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밑에 하나 깔아야 되겠다. 지금 몇 분 안 했는데 지금 이 밑에 거의 다 됐거든요. 라인 쪽만 하면 되거든요. 뚱뚱이 쓰시다 입술 멍이 든 적은 없으세요? 네, 멍든 적은 하수진법이라 없어요. 특별히 뚱뚱이는 1mm이기 때문에 멍이 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멍이 든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니들을 바늘을 길게 뺐을 때 원장님들이 너무 눌러서 쓰시거나 터치를 뜯기도록 터치를 하거나 니들을 잘못 써서 플러스 니들 말고 투피 니들로 막 긁었을 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멍이 든다 하더라도 이 뚱뚱이 핸드피스로 멍이 들면은 일반적으로 얘로 너무 깊이 찔러서 멍들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며칠 가잖아요. 얘로 멍들면은 1시간 이내에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얘는 찍어서 살짝 터진 그 멍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지금은 바로바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이거 봐. 그지? 네. 어떻게 뭐? 이 뚱뚱이 핸드피스로 할 때는 텐션을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일반 핸드피스로 할 때는 텐션을 조금 많이 주셔야 되겠죠. 자, 핸드피스 각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바늘을 2개짜리 사용을 할 때는 입술 면에 다 닿는다는 느낌으로는 해주셔야 돼요. 눕히고 세우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눕혀도 되고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면에, 이 지면에 2개가 다 닿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하나밖에 안 닿겠죠. 죄송해요. 이렇게. 여기. 네. 조금 이렇게. 자, 지면에 닿을 때, 입술 면에 닿을 때 2개가 이렇게 닿으면 되는데, 이렇게 눕히든 세우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만 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요렇게 살살살살. 왜? 그렇죠. 조금 카메라- 시간이 걸려요. 카메라니. 저기 잡는 데는. 조금,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니? 자, 이 정도 깊이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깊이 안 들어가요. 그냥 겉면만 터치하듯이.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훅 누르는 거 아니에요. 훅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있겠죠. 눌러서 바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장갑도 뚫잖아요. 얘가 암만 이 공판을 뚫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가볍게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가볍게 들어서 뿌려도 지금 이것처럼 굉장히 고르게 뿌린 듯한 이런 점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뭐 안 바르고 찍는데? 저는 일반 카메라 써요. 시술 후에 사진 찍을 때 일반 카메라로 그냥 찍습니다. 잉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고 답 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영상으로는 아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핸드폰 줘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화질이. 보이세요? 이상형님이 네. 일반 카메라로 원장님은 하십니다. 어플 사용 안 하세요? 어플 사용 안 해요. 어플을 사용하면 저는 뿌연 게 싫더라고요. 그 어플은 사용을 안 하고요. 자,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할 때 오늘 1회차 들어가시는 분 오토로만 시연을 했어요. 두피가 둥글기 때문에 핸들링을 두피에 그냥 밀착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토랑 수압이랑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오토는 자 보면 굉장히 미세해요. 자, 이게 오토예요. 오토로 했을 때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확대를 했을 때는 이런 점으로 들어가고 육안으로 보면 사람 눈으로 보면 이런 굉장히 미세한 점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찍은 거죠. 아주. 근데 이 수압으로 하는 건 점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얘도 점이 3일 지나면 커져요. 3일 지나면 커져요. 커져서 근데 오토는 어떤 느낌이냐? 파우더를 뿌린 느낌. 수압으로 들어가면 모근 느낌이에요. 모근이 있는 느낌. 그 느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사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점으로 안 보여요. 자, 육안으로 보면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점으로 안 보여요. 너무 미세해서. 그래서 수압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 수압으로 했을 때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요. 오토로 했을 때는 그냥 파우더 뿌린 느낌이 나요. 파우더를 뿌려서 어두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오토로 했을 때 안 들어가는 두피가 있단 말이죠. 안 들어가는 두피는 과감히 교육을 안 받으셨다, 교육비를 투자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셔야죠. 그 손님까지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들어가는 두피는 전통 기술인 이 핸드피스, 얇은 핸드피스로 수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MTS 관리인데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처음에 손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안은 어떻게 하고 마무리까지 이 전 관리의 프로그램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실습 세미나는 현장에 오시게 되면 30만 원. 근데 그거를 세미나를 풀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사람한테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한 풀 촬영 영상을 온라인 강의로 들었을 때는 15만 원에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셔도 오늘 설명만 들어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접목을 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샵 매출에 도움이 되시라고. 어차피 머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머신이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인 MTS 기능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프로그램 하나를 짜드릴 거예요. 그 웬만하면 이제 샵에서 접목을 하실 수 있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응용을 하셔도 되고요. 관리 프로그램 하나가 더 있으면 피부도 잡을 수 있잖아요. 꼭 피부 관리사가 아니더라도 머신을 갖고 있고 미용을 하는 원장님이라면 이 프로그램 MTS 관리 하나 정도는 접목을 시켜도 요만큼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세팅 도구는 요만큼 하는데 얼마 안 듭니다. 이걸 샵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는 더 JB 아카데미 문의를 하시고 외곤에 세팅할 이 세트 구성으로 말씀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샵 가격으로. 배너 셀프 세안 방법입니다. 밀키 클렌징, 여기 나온 금액은 고객 판매가예요. 고객 판매가. 고객님들 소비자 가격이고요. 우리 원장님들 가격은 더 JB 아카데미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객님이 오시면 일단은 셀프 세안을 시켜요. 셀프 세안을 시킬 때 우리 원장님들이 관리 내내 일일이 이제 요 제품은 뭐고요 설명드리기 힘들잖아요. 요거를 화장실에 비치를 딱 해놓습니다. 요 미니 배너도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요거를 그럼 샵 외곤 말고 별도로 하나를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일반 피부관리 샵 원장님들은 피부관리 샵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밀키 클렌징으로 1차 세안을 고객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티슈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포밍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세안, 미온수로 물세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밸런싱 토너로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화장실에 밀키 클렌징이랑 포밍 클렌징이랑 밸런싱 스킨 토너, 저희는 알로에 수딩젤까지 비치가 돼 있어요. 반영구 하시는 분들은 알로에 수딩젤까지 바르고 나오시거든요. 세안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셀프 세안을 시키시던지 아니면 원장님들이 직접 고객님이 베드에 누운 상태에서 세안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피부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님이 베드에 누웠어요. 터번을 씌우고 딥 클렌징을 합니다. 딥 클렌징. 자, 고마지 타입의 딥 클렌징을 해요. 이걸 할 때는 티슈를 양쪽에 깔고요. 브러쉬로 바르죠. 이렇게 발라서 이제 도포를 하죠. 도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살짝만 기다렸다가 얘로 밀어요. 때처럼 밀립니다. 때처럼 이렇게 밀어요. 밀면 이제 때처럼 다 뚜뚜뚜뚜뚜뚜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러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때처럼 다 밀린 각질들을 떨어내고 그 다음 토너로 정리를 합니다. 1차 정리를 하고 나서 안티바이오 자디니라고 있어요. 안티바이오 자디니를 한번 뿌려줘요. 얘는 왁싱 후에도 이제 뿌려주는 항생제 역할을 하는 애예요. 얘를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주고요. 도포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밸런싱 토너를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얘네들을 흡수를 시킬 때는 에어건으로 저희는 분사를 해요. 이 에어건으로 이제 분사를 하는데
분사를 할 때 여기 안에다가 토너를 집어넣어서 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로는 흡수만 시켜줘요. 이제 수분 충전을 해야 되겠죠. 이 MTS 관리는 피부에 홀을 뚫어서 이 유효 성분들을 진피층 안쪽까지 넣어줘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자동 재생 시스템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나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자연 재생이 되는 것처럼 피부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모공도 줄어들고 새로운 새살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건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홀만 뚫어줘도 상처는 재생이 돼요. 근데 홀을 뚫어주고 미세한 홀에 유효 성분들이 들어간다면 그 유효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분 충전 또 아니면 펩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앰플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은 본인이 피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앰플들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넣게 되겠죠. 좋은 유효 성분들을. 그때는 이제 기능성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 수분 폭탄이죠. 200만 분자량이 들어있는 히알루론인데 이 히알루론이 얼굴에 침투가 되게 되면 보통은 피부 표면이 겉돌아요. 겉도는데 분자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 몸인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200만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얘를 침투를 시키고 이제 펌핑을 해서 히알루론을 수분을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이때부터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할 때 머신으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돼요. 라이콘에서 할 때는 우리가 머신이 없었을 때는 롤러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밀었어야 됐어요. 이 롤러도 몇천 원 합니다. 하나에. 얘도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음 관리 손님이 오셨을 때 또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데 왜냐하면 해당 가격이 MTS 가격이 6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다 쓰셔야죠. 니들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게 지금 요 제품. 우리 비전머신에 사용하는 MTS 전용 니들이 있어요. 이 MTS 전용 니들을 고객님 앞에서 일회용을 까야 돼요. 이 니들도 마찬가지로 고객님 앞에서 니들 개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니들을 개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손에는 얘로 이렇게 롤링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손 소독을 다 하시고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관리를 하시겠지만 텐션을 줄 다른 한쪽 손에는 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장갑을 착용을 하고요. 롤러를 잡지 않은 쪽 손에 이제 장갑을 사용을 하고 히알루론을 한 번 더 도포를 합니다. 자, 히알루론을 한 번 더 이제 도포를 하면서 니들링을 하는 거예요. 자, 촉촉하게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MTS 모드, 자, 머신, 비전 머신 MTS 모드를 누르시고요. 블루 단계밖에 없어요. 블루 단계. 연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머신 갖고 있는 사람은 세팅법이 틀려요. 저희 비전 머신의 MTS 모드에서 15단계. 블루 단계밖에 없어요. MTS 모드에 놓고 15. 블루 15예요. 블루 15 단계에서 켜요. 켜면 이 MTS 니들은 의료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0.25밖에 바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MTS 니들은 0.25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더러 홈케어용으로 나오는 게 0.25예요. 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얘는 0.20이죠. 0.20이에요. 0.20. 이건 전혀 의료법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고객님한테 마취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관리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서 보통은 어떻게 티켓팅을 하냐 10회 정도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눈에 띄게 모공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주름이 많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저희 친정엄마는 나이가 72이에요. 주기적으로 이 관리랑 뭐 우리 샵에서 하고 있는 어떤 관리랑 피부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다 없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이 부조화. 네. 안 되는 분들은 원장님들은 셀프로 한다고 이걸 많이 구매를 해가셨어요. 기계가 어차피 있으니 셀프로 하신다고 자기가 한다고 이 MTS 니들을 많이 구매를 해가셨거든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원장님들 시간 없어서 관리실 갈 시간 없잖아요. 집에서 이 기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관리이기 때문에
MTS 모드 15에 놓고 파워는 설정이 안 돼요. 파워는 따로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니들이 다 빼도 0.25 니들이에요. 0.25기 때문에 MTS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손에 이렇게 닿아보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정도라서 마취를 안 하고 그냥 관리를 하셔도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는 정도? 뭐 그렇게 막 통증이 너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받는 남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고 있어요. 자, 앰플을 수시로 발라줍니다. 히알루론 앰플을 수시로 도포를 하고요. 가장 이제 둔감한 부위인 어디부터 한다? 미간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미간부터. 한 부위에 두세 번 정도 지나갑니다. 두세 번 정도. 앰플 바르고요. 두세 번 정도 지나가고, 어디가 가장 아프냐? 이마랑 인중이 가장 아파요. 네. 그래서 눈썹 위. 자, 수직으로 올라가고요. 수직으로. 그리고 한번 사선 롤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안 한 곳 없이 다 하고 지나가겠죠. 세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3번. 셀프 관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장님들 피부 관리 하실 시간 없으시면 셀프로 히알루론 계속 뿌려주고요. 그 1회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관리고요. 10회 정도 티켓팅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1회당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티켓팅이 되겠죠. 10회 정도. 주 1회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렇게. 필러 시술. 필러 한 시술. 필러 한 얼굴에 필러를 일주일 전에 하면 안 되겠지만, 필러가 안 돼 있는 얼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피부 겉표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심하게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자, 이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한 부위에 한 3번씩 지나가요. 지금 마네킹이라서 바늘이 조금 튀어요. 마네킹이라서 피부가 딱딱하기 때문에 하면서 수시로 앰플을 뿌려줘요. 그리고 왼쪽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 자, 주로 눈가에 좀 잔주름들이 많기 때문에 눈가에 주름 있는 분들은 눈가 집중적으로. 자, 그리고 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번 정도. 지금 마네킹이라서 바늘이 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관리하는 것처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액션만 취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늘이 튀어서, 마네킹이라서. 롤링을 하면서 또 뭐 왔다 갔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눈 밑에 주름이 있는데 눈 밑에 주름을 진짜 니들로 다 없앴어요. 피부과 한 번 안 가고. 진짜로. 주름이 아니라 흉터가 있어요. 흉터를 제가 MTS로 다 관리를 해서 거의 없어졌어요. 네. 자, 요렇게 롤링을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나가고요. 아래에서 안쪽으로 또 롤링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또 올라오면서 관리를 하고, 주름이 있는 부분이나 모공이 있는 부분에 특히 좀 많이, 여드름이 있으면, 염증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염증이 없으면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액션만 취하도록 할게요. 코 같은 경우에는 콧망울, 여기 콧망울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이 코 끝에 모공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만 피부 텐션 줘야 됩니다. 피부 텐션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거 이 손에는 장갑을 끼고 텐션을 주는 손, 텐션을 주면서 피부에 롤링을 하시면서 한쪽 부분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이제 잘 맞춰서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롤링을 하시면 되시고요. 콧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마는 좀 전에 제가 이쪽 방향 위로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 3번 정도 관리를 하고 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턱 하면서 계속 앰플은 뿌려주셔야 됩니다. 앰플을 뿌려주셔야 돼요. 롤링해서 기계로 넣어주면 굉장히 편해요. 만약에 이제 피부 관리 하시는 원장님들은 롤러를 사용을 해도 괜찮지만은 롤러도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니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우리가 니들이 한 통에 20개 들어있죠. 20개 들어있으니까 이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고 또 다음 손님 오면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고 근데 롤러도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몇천 원 하지? 정확히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네. 몇천 원 하죠?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제품이 워낙에 많아서. 자. 기계가 편한 게 일정하게 찔러줘요. 일정하게 찔러주고 이런 롤러 많이 보셨잖아요, 원장님들. 제목민 롤러입니다. 이거 MTS 니들이에요. 이거를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까줘요. 얘도 판매를 합니다. 제품 구매는 더 JB 아카데미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일일이 막 뭐 주세요 하지 않도록 세트 구성을 해 놓을게요. 여기에 필요한 제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0.2mm, 0.2mm, 얘는 0.25까지 나오는 니들이에요. 자, 이걸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가로, 세로, 사선, 사선 이런 식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비전 머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얘로 편하게 그냥 롤링만 하면 되겠죠. 피부에 면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12개의 바늘입니다. 면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90도로 해서 롤링 한 부위에 한 3번 정도 지나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니들링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히알루론을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진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피부에 약간 붉은 열감이 있습니다. 네,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외출하는데 상관없고 1시간만 지나면 붉은기도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어떤 시술을 받았다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가장 핫한 관리예요. 지금 겨울철에 이제 피부를 재생시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 피부관리 고객님들을 겨울 시즌 되면 재생관리로 다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재생관리 프로그램으로 리페어 관리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MTS라든지 아니면 윤곽필 관리라든지 리프팅 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은 피부를 안 하셔도 기계만 있으면 니들만 구매를 하시면 니들 또는 이 제품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이 제모민 제품들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사람한테 직접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클렌징부터 사람한테 하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온라인 교육을 신청을 하세요. 더 JB 아카데미로 온라인 교육을 신청을 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진정이에요. 시카팩을 사용을 할 건데 얘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상처난 피부 재생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빨리 진정이 되고요. 얘를 유리에 담습니다. 이 팩은 고객님한테 이제 고객님들도 10장씩 50장씩 1일 1팩 하신다고 많이 구매를 해가시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써보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제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저희는 제모민 제품 왁싱 후 사후 관리 제품에도 사용을 하지만 피부 관리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제품들이 좋아요. 자, 유리볼에 지금 여기 안에 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리볼에 요 액을 먼저 살짝 따르고요. 이걸로 한 명 관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손님한테 발라줘야죠. 이 액을 짰잖아요, 그죠? 액을 짠 거에 입과 눈을 덮을 화장솜, 목엽솜이에요. 화장솜을 여기 액에다가 적셔 놓습니다. 적셔 놓고 반대쪽 눈 그리고 팩 덮어줘요. 팩 덮어주고 나서 관리를 좀 받았다 이런 느낌을 내려고 하면 이제 오메가 라이트를 딱 쬐줘요.
피부를 하는 원장님들도 피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도 하시고 반영구도 하시고 SMP도 하시고 속눈썹도 하시고 요즘에는 멀티샵이 굉장히 많은데 비전머신은 그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에 그냥 1인샵 원장님들이 많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앰플량 엄청 많고요. 남은 앰플은 실리콘 팩 브러쉬로 여기 더 도포를 해주시고 도포를 다 해준 다음에 저희는 한 번 더 모델링을 얹어줘요. 모델링은 이제 시중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모델링을 한 번 더 여기 팩 위에다가 딱 얹어줍니다. 얹어주고 나서 안 해줘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피부를 안 배우셨던 원장님들은 피부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피부 무료 교육은 50만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을 받아요. 받아서 무료 교육 신청을 하게 되면 3월 말까지 접수고요. 4월 달부터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5시간. 그래서 실기 자격증을 치실 수 있는 피부 국가 자격증반, 실기 속성반. 원장님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더제이비 아카데미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라이콘 코리아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오메가 라이트를 딱 째주면 돼요. 피부 타입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재생은 레드입니다, 레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관리 프로그램 하나가 탄생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이 이 클렌징이나 손놀림을 할 줄 몰라도 셀프 세안을 시키면 돼요. 이 피부과 가도 거의 셀프 세안입니다. 셀프 세안을 시키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앰플 도포를 하고 피부 정돈을 하고 앰플 도포를 해서 MTS 기능으로 블루 15단계로 밀어줬죠. MTS 니들 일회용으로 밀어주고 피부에 유효 성분, 저는 히알루론 세럼을 넣어줬어요. 유효 성분을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진정, 이렇게 하면 관리 프로그램이 하나가 탄생을 합니다. 마무리하는 제품은 팩을 이제 제거를 하셨잖아요. 팩 제거를 하시고 얼굴 전체에 PR 세럼을 바릅니다. 이 PR 세럼은 외부의 유해 성분으로부터, 유해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호막을 형성을 해줘요.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고급 에센스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탄력이나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먼지라든지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자, 얘를 PR 세럼이라고 있어요. 얘를 피부에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를 밀리지 않도록 도포를 해주고요.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줘요. 흡수시켜준 다음에 마지막에 안티바이오 자디니, 얘가 진짜 대박인 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바디에 발라도 되고 얼굴 마무리 크림으로 발라도 돼요. 여기는 천연 아로마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이나 상처 치유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MTS 관리 후에 안티바이오 로션 얘를 발라주면 관리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크림을 발라서 보내면 되겠죠. 우선 피부 소독을 하겠습니다. 피부 소독. 이 피부가 정말 어려운 피부인 게 뭐냐면 묘기증이 있는 피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빨갛게 올라옵니다. 묘기증이 있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켈로이드가 있어도 시술이 가능해요. 왜냐? 켈로이드가 이론상으로는 시술이 가능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바디에는 켈로이드가 있는 분이 얼굴에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귀를 뚫었거나 아니면 쌍꺼를 했거나 켈로이드, 저는 얼굴에 있는 분을 아직도 못 봤어요. 몸에는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제가 긁었는데 여기 빨갛게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긁었죠. 손톱으로 긁었죠. 긁으면 바로바로 표시가 나는 이런 신기한 이런 얼굴을 가지신 굉장히 피부가 예민한 분이에요. 예민한 분.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피부예요. 왜냐? 비립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립종들도 많고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되는. 자,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을 너무 오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코를 저만 보고 일단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작은 일반적인 얼굴 사이즈보다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 머신 구매하시고 처음 하시는 원장님, 저 완전 초보예요, 이런 원장님들이 머신 받자마자 눈썹을 냈는데 대박이라고 올라온 거 보셨죠?
우리 단톡방에. 얼굴이 약간은 이제 완전 입체적인 게 아니라 조금 쪼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눈, 코, 입.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알겠습니다. 네. 얼굴, 외모. 왠지 무슨 말 할지 알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웃기냐. 너랑 방송 못하겠어. 괜히 하자. 자, 눈, 코, 입이, 암튼. 네,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코 윤곽을 저는 조금 살려줘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그러면서 시원하게 뒤쪽을 열어줍니다. 디자인은 따로 세미나를 안 하고요. 엠보스 세미나 때 디자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얼굴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제가 누워서 디자인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누워서 디자인을 합니다. 하고 앉아서 하긴 하죠. 자, 이 모델분은 피부가 진짜로 잘 안 들어가요. 다 잘 안 들어가고 굉장히 탈각이 좀 심하게 되는 피부예요. 자, 눈썹이 여기 보시면 오돌도돌하게 다 비립종들 다 있어요. 그냥 일반 핸드피스로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시술자들이 꺼려하는 피부죠. 자, 우리 홍 원장님 눈썹을 해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만큼 두껍게 해도 반은 날라가는, 빨리 없어지는 피부기 때문에 조금 도톰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핸드피스를 까딱까딱 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문질문질 하면 저절로 이렇게 뿌려줘요. 저절로. 비립종이 많아서 색소가 원래 침착이 잘 안 되는 피부예요. 색소가 일반 머신으로 했을 때 튕겨서 나오는 피부 있죠? 그런 피부입니다. 네, 미라클 플러스예요. 2P 아니고 플러스 니들입니다. 미라클 플러스. 앞쪽에는 똑같이 16 해서 살짝 굴려주시고, 또 뒤쪽 할 때는 피부가 너무 약하다. 네. 우리 현장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델분 시술한 거 제가 엄청 찔러대도 하나도 피 안 나는데, 여기는 약간 피부가 너무 약해요. 지금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여기쯤도 있고 까다로운 피부. 그런데도 지금 2번 했죠. 2번 했는데 이 정도로 색깔이 들어갑니다. 바로 착색이죠. 바로. 그리고 수지는 거의 탈각력이 없습니다. 이거 봐요. 뒤에 꼬리 부분. 지금 터치 한 번만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이 정도. 색깔은 어떠한 색깔인가요? 색깔은 203번 골드 브라운 단독이에요. 골드 브라운 단독이고, 이 모델분이 묘기증이 있어서 조금만 닿아도 부어오르는 피부예요. 파워는 지금 얼마인가요, 여러분? 파워는 레드 18.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죠. 수지는 골드 브라운 단독으로 들어가요. 보통 손수지 할 때나 머신 수지 할 때나 발색이 너무 예쁩니다. 저희 색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색이 너무 예뻐요. 눈썹이 너무 이쁘네요. 네, 다 하고 한번 보세요. 진짜로 빨리 나와요. 우리 이거를 손으로 막 찌르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한번 지나갈 때마다 얘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점을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률적으로 찍어줍니다.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일반 피부는. 이분은 여기도 빨갛죠. 이렇게 닿으면 빨개지는 피부예요. 묘기증이 좀 심한 피부라서 지금 그 피부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화장도 들뜨고 막 이런 피부, 비립종도 많고, 그런 피부에 머신으로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실제로 머신으로 그냥 일반
핸드피스로 하는 게 영상에 있어요. 부원장일 때. 한 1,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네, 앞머리 16입니다. 앞머리 16이고 지금은 18단계에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앞머리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자, 눈썹 한번 보세요. 지금 한 번 터치. 너무 잘 들어갔죠? 고객님 피부에 이렇게 눌러도, 바늘을 눌러도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마취가 빨리 풀립니다. 통증이 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들어갈 때 바늘 끝만 들어가도 충분히 착색돼. 이 정도로 해서 착색돼? 하는 정도 다 착색됩니다. 공판에 나오는 정도로 다 나와요. 공판의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또 후기들 보면 정말 대박이에요. 원장님들 정말 개인톡으로도 많이 후기들 보내주시고. 잘 보이나요?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미라클 플러스 니들로 못하시는 분들은 킥 SMP 1P 또는 킥 SMP 3P 니들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해놓고 시술을 안쪽 채우는 걸 미라클 플러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가 뭐가 비립종이 있어요. 이쪽이 잘 안 보여. 여기가 피부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터치를 일반 분들은 이 정도 딱 하면 라인 딱 하는데 이 부분에 하필이면 이제 약간 뭐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잘 들어갔죠. 네. 이 정도만 해도 탈각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 절대로 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 하는데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시간 얼마 안 걸렸죠. 완성이에요. 일반 분들은 정말 피도 안 나는데 여기 진짜 예민하죠. 지금 이 주변에 빨간 거 보이시죠? 원장님들도 머신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건데 저한테 인사 엄청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완전 초보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눈썹 한쪽 하는데 5분에서 8분 정도? 오래 걸리면 한 10몇 분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들이 하셔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피부를 하고 있어요. 시술자들이 안 좋아하는 약간 묘기증이 있으면서 비립종도 많고 건들면 빨개지는 부어오르는 예민한 피부. 그래서 피부 표면에 지금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터치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미라클 뚜피로 라인을 정확하게 못하겠다는 원장님들은 킥 SMP 3P, 킥 SMP 1P 니들로 하시면 되고요. 이 앞쪽은 원래는 16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좀 많이 예민하고 여기 오돌도돌한 게 좀 많아서 18단계로 살짝 굴려주면 되네요. 16으로 했을 때는 일반 분들은 티가 많이 나는데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표현이 되는데 이분은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또 잘 빠지는 피부라 네,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색상도 너무 예쁘고 지금 예민한 피부, 빨간 피부 이거 보이시죠? 울긋불긋한데도 색깔이 이만큼 빨리 들어갔다는 거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빠르고 쉽게 들어갔어요. 네. 초보 원장님들 너무 잘하세요. 오히려 초보 원장님들이 했을 때 적응을 너무 잘하세요. 테크닉을 알고 있는 원장님들이 처음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 10분만 연습하시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도 되게 얇아지는 피부예요. 진짜 막 울긋불긋한 거 보이시나요? 되게 얇아지는 피부고 조금 어려운 피부예요. 일반 테크닉으로 했을 때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네. 자, 케이프를 착용을 하시고요. 우리 시트에도 이게 색소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시트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자, 뒤쪽 한번 보여줄게요. 네, 뒤쪽 한번. 자,
뒤쪽. 지금 조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조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정도예요. 처음 사진 보셨죠? 지금 그냥 육안으로 일반 조명에서 보면 여기가 그냥 어둑어둑한 정도예요. 수압 안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수압 안 들어갔고 정말 휑했던 정수리가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자, 여기서 보완을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지나가고 설명하고 그만둔 단계라서 이 부분이 조금 진하고요. 여기가 약간 약합니다. 이 아랫부분이. 이 한 줄을 설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 줄이 약간 진해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래요. 네, 육안으로는 보입니다. 오늘 오신 원장님들은 다 확인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시술을 오셨다, 세 번째 시술 오셨다 그러면은 조금 진한 부분과 그렇다고 얼룩진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거지. 말하자면 고무판에 이건 거예요. 자, 연결 안 시킨 거고요. 연결시킨 거고요. 연결 안 시킨 요거를 말합니다. 이건 시범 보인다고 요 자리에 머무른 거고요. 머무르면 안 돼요. 처음에 딱 시술 들어갈 때 여기서 딱 멈췄다가 자, 한숨 쉬고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숨 쉬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한숨 쉬는 순간 얘는 계속 찍고 있어요. 바로 지나가셔야 돼요. 바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요런 형태인 거죠. 제가 설명하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보여드리고 멈춘 거죠. 이 정수리를 하는데 이 정도 면적 같으면 색소가 얼만큼 드냐? 자, 보이시나요? 일반 컵이 아니에요. 일반 컵이 아니고 정수리 이 정도 면적 하는데 일반 컵 사이즈와 실리콘 컵의 사이즈예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 실리콘 컵에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착색을 시키고 싶으면 일반 컵으로 해서는 일반 컵을 엄청 여러 번 또 믹스해서 짜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실리콘 컵이 있습니다. 이 큰 컵. 큰 컵에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큰 컵에 정수리 할 때는. 자, 이제 장갑을 끼고 안 된 부분 요 라인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안 된 부분 들어갈 때 리터치를 오시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요. 안 된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시고, 자, 색소는 수시로 짜야 돼요. 여기 또 조금 연한 부분 밀도를 채웁니다. 조금 연한 부분 색소를 이 안에 머금고 들어가는데 한숨 쉬면 안 된다 그랬죠. 멈추지 마시고 놓자마자 바로 들어가고요. 안 된 부분 지금 정리를 하고 전체에 들어갈게요. 조금 연한 부분 여기는 1차 정도만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색소 머금고 피부를 그렇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색소를 이 니들 카트리지 안에 머금어야 돼요. 지금은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된 부분 먼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제가 제대로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항상 세미나 마루타 이제 보완 작업을 좀 해줘야죠. 지금은 보완 작업 중입니다. 색소를 머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니들 들었다가 너무 색소 안 나오죠? 보셨죠? 머금고 들어가고. 자, 한번 닦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 타투 클린저고요. 그냥 닦으면 색소가 깨끗이 안 닦여요. 그래서 클린저로 닦으면 이게 거품인 것 같지만 굉장히 뽀독뽀독하게 닦이는 거예요. 거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술한 색소 부위에 조금 발라놓고요. 발라놨다가 깨끗한
쓰던 물티슈 쓰시면 안 돼요. 새 건데 환경 물질 없는 물티슈 쓰셔야 되고요. 그날 뜯은 거 그날 다 쓰셔야 돼요. 그날 뜯은 거 다음날 쓰시면 감염되겠죠.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화장솜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 덜 닦아놓고 다 들어갔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없는 부분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이분은 작업한 게 아니라 세미나 때마다 잠깐씩 보여줬던 이제 그 세미나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완 작업을 했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인 작업은. 이렇게 색소가 묻어 있으면 수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색소가 그 수압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도트 먼저 찍고요. 이 오토를 마지막에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전통 기술로 도트를 먼저 찍고 마지막에 깔아주면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 관리 후에 언제 머리 감으라고 하시나요? 24시간 뒤에 샴푸를 하시면 되고요. 고객님한테 저희는 시트를 10장씩 드려요. 시트를 베개에 이제 깔고 주무시라고 10장씩 드려요. 다음날 샴푸 가능하시고요. 뜨거운 물 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을 피하시고요. 주의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쇼핑몰 말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www.thejb.kr 들어가시면 시술 관리별 주의사항이 싹 다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완 작업을 다 했고요. 얘가 지금 시술을 들어가잖아요. 시술을 들어가면 지금 육안에 보이는 것보다 3일 뒤에 더 까매져요. 더 까맣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어두운 밀도랑 맞춰버리면 얘가 더 진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일단은 지금 한 번씩만 밀도를 맞췄어요. 이 정도면 나중에 베이스 원래 있던 거랑 컬러감이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래부터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러면 이제 한 명암 4장 정도 될라나? 명암 4장 정도 되면 전통기술 하고 있는 분들은 한 160에서 180 정도, 160에서 200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오토만 하신다 그러면 시술 횟수는 한 2회에서 4회 정도 보시는데 오토만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서 전통기술을 하는 게 훨씬 낫죠. 모두를 만족시키니까 정말 100%. 그래서 한번 하신 분들은 S&P의 세계에 빠져드신 분들은 진짜 정말 재밌을 거예요. S&P에서 이 매력에 다른 거 하기 싫을걸요.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머금었죠. 니들이 닿는 순간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머금고요. 머금자마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3번 정도 들어가요, 저는. 그랬을 때 2번만 해도 끝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들어갔을 때 두피의 모든 면이 닿아야 돼요. 지나가는 부분에 머리카락을 누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선이 딱 끊기면 안 돼요. 그라데이션을 줘서 이 아랫부분에 연결을 시켜줘야죠. 아까 그분처럼 진한 부분이 딱 끊겨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분이 조금 더 머리가 빠졌을 때. 그래서 가이드 부분을 한 번 정도 들어가줍니다. 가이드 부분 2cm 정도로. 여기는 2번 정도 들어갔죠? 여기 한 번 정도 들어가줬어요. 이 아랫부분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아랫부분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은은하게, 여기가 갑자기 진했다가 없으면 안 되고요. 은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3번째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둡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한번 지나가고요. 처음 했던 부분, 바로 윗부분이 지금 착색이 조금 많이 돼 있어요. 여기는 한 번만 지나갈게요. 겹쳐서 지금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이랑 겹쳐서 한 번만 지나갈게요. 원장님들이 이거를 감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2번째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분은 한 번도 제가 제대로 해드린 적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던 부분 지금 3번 들어갔고요. 연결, 옆머리 연결, 정수리를 하더라도 조금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결 하고요. 이 부분 전체를 2번까지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어두웠던 2줄이에요. 어두웠던 2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 베이스 한번 깔아줬고요. 그리고 2번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아랫부분보다는 덜 진했던 부분, 오늘 보완 한번 한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이랑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겹쳐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겹쳐서 가볍게 한 번 더 빠르게 넓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연결 부위 한 번만 들어가고요. 아랫부분이랑 겹쳐서 미들 길이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미들 길이가 많이 나와도 1mm 밖에 안 들어가요. 1mm만 나와 있어요. 플라스틱 바깥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어요. 고객님의 통증 정도는 또 컨디션에 따라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다 나와도 1mm예요. 센터 니들은. 여기도 앞쪽을 살짝 연결시키면서 아랫부분 겹치면서 앞쪽 그라데이션 살짝 줄게요. 연결시켜주고요. 여기 앞쪽 부분은 아웃사이드 니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결만 시키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오늘 좀 많은 면적을 했어요. 이만큼 좀 꼼꼼하게 베이스로 파우더 느낌 깔아놓고 모근처럼 점까지 딱 보이면 진짜 작품이 고퀄리티죠. 그리고 색소 배합, 모근하고 두피하고 거의 흡사하게 배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푸르거나 회색으로 나오면 좀 보기 싫겠죠. 타투 클린저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매끈하게 닦여요. 반딱반딱하게. 피지까지. 착색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닦아주시면. 그냥 닦으면 좀 많이 묻어나요. 여기 보시면 모근편 미세 도트 기법 수압으로 하시면 대머리 가능하고 가르마, 정수리, 윗머리, 흉터 커버, 헤어라인, 그랜나루, M자 탈모 커버 모두 가능해요. 흉터도 모두 가능해요. 수압은 점으로 일일이 점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시술이 가능하고 칠한 느낌은 아닙니다. 육안으로 점이 보이는 거. 그리고 오토마노 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한 배너예요. 배너인데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윗머리, 정수리, 가르마, M자 탈모 커버. 요거까지만 써있죠. 모든 시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시술은 아니고 요 정도 가능한데 M자 탈모 커버 할 때 맨 앞에까지 나오시면 안 돼요. 맨 앞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으면 맨 앞에까지 나오시는데 웬만하면 한 1cm는 남겨놓고 뒤쪽 이제 시술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가르마랑 정수리 이런 부분들 이제 하실 수 있고 완전히 모발이 없다, 티가 난다 이런 분들은 수압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도트로 수압과 병행해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분도 오토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수압이 70% 들어가고 오토가 한 3차례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즐거운 밤 고생하셨습니다. 되세요.